안녕하세요. 노동법 시험 준비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네,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요. 수험생이라면 이거 정말 꼭 알아야 하는 대법원 판례 하나 가져왔습니다. 2015-248-136 판결. 아, 네, 그 유명한 판결이죠. 맞아요. 특히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본 채용 안 할 때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. 시험에 정말 잘 나올 수 있겠죠? 그렇죠. 중요한 쟁점입니다.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사용자가 시험 기간 끝난 근로자 정식 채용 안 하기로 했어요. 이때 그냥 기간 만료됐습니다. 이렇게만 알려도 괜찮을까요?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, 아니면 일반 해고처럼 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왜 안 뽑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딱 적어서 서면으로 줘야 할까요? 이 판례가 답을 주거든요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네, 좋습니다. 먼저 근로기준법 제27조부터 잠깐 짚어볼까요? 해고할 때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라. 이건데 왜 이렇게 서면 통지를 강조하는 걸까요?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나? 아,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단순히 그냥 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요. 사용자 입장에선 해고라는 게 정말 중대한 결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좀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고, 신중하게. 네. 그리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남겨서 나중에 뭐 불필요한 분쟁 같은 거, 이런 걸 좀 줄이자는 거죠. 분쟁 예방. 그렇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예요. 내가 도대체 왜 해고되는 건지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부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고 또 뭐 대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.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군요. 투명하게 하라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정보의 투명성. 이게 핵심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시용. 흔히 뭐 수습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? 정식 채용 전에 시험 삼아 일해보는 기간인데 여기서 채용 안 하는 것도 일반 해고랑 똑같이 봐야 하나요? 네, 좋은 질문이에요. 시용이 분명 근로자의 뭐 업무 능력이나 자질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기간이니까요. 그래서 시용 기간 끝나고 본 채용 안 하는 게 일반 해고보다는 사유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은 건 사실이에요. 좀 더 넓게 인정된다. 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냥 뭐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. 이런 식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. 법원은 여기에도 조건을 답니다. 조건이 있다고요? 네. 바로 본 채용 거부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또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한다. 이렇게 봐요. 객관적, 합리적 이유, 사회 통념상 상당성. 어렵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시용 기간 동안 지켜본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뭐 평가 결과 같은 게 딱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냥 잘 못했다. 이게 아니라. 아하, 바로 이 지점에서 2015도 48136 판결이 딱 등장하는군요. 그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그냥 시용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합니다. 이런 식으로만 통보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? 설령 뭐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 치더라도 통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? 정확해요. 네. 대법원은 설령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겁니다. 통지 방식이요? 네. 즉, 시용기간 만료 후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왜 거부당했는지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딱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.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. 그렇죠. 그냥 기간 만료 이렇게만 쓰는 건 제27조의 취지, 특히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. 사용자는 시용은 좀 특수하잖아요. 이러면서 제27조 적용 안 된다고 주장했을 텐데요.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? 절차를 더 중요하게 본 걸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법원은 뭐 시용계약이든 일반 근로계약이든 어쨌든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거죠. 영향이 크다. 네,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. 제27조의 입법 취지가 뭐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걸 아주 분명히 한 거죠. 왜 거부됐는지 알려줘야 대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.
그렇죠. 이유를 모르면 싸울 수도 없으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판결이네요. 그럼 노동법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 판례가 주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? 그냥 시용도 서면 통지해야 돼 이렇게만 외우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그렇게만 알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. 이 판례는 시용이라는 제도가 해고 통지 관련 법 규정을 피해가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히 했어요. 우회 수단이 안 된다. 네, 시험에서는요. 본 채용 거부의 실체적 정당성,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라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실체적 정당성, 절차적 정당성 둘 다. 그렇죠.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거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오늘 살펴본 2015도 48136 판결 이제 확실히 정리되셨죠? 시용기간 만료 시에도 그냥 계약 끝 이게 아니라 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네,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거. 맞습니다.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. 만약에요, 사용자가 이 판결처럼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 안 하고 그냥 서면 통지만 했다면 이게 본 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, 그 자체에 대한 사용자 입증 부담, 그러니까 증명 책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절차를 안 지킨 게 이유 자체의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. 네, 그렇죠. 절차적 하자가 실체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는 그럼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게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거예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